자, 제4장 경우의 수와 확률, 수형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용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과를 나무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그려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도를 지금 왜 배우냐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직접 세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세는 방법이 있었고 순열과 조합 등을 이용해서 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직접 세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수형도를 그려서 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사전식 배열해서 세는 방법이 있고 폭포식 나열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하나 세는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기초 수업이니까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용도와 사전식 배열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뿌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여러 갈래로 갈라지죠. 마치 나뭇가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수용도라고 합니다. 이 분기점에서 그 다음 경우는 몇 가지가 되고 그리고 해당 분기점에서 다시 그 다음 경우가 몇 가지가 되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조리 다 세는 것을 이제 수용도를 그려서 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가 순서대로 3개의 과일, 바나나, 사과, 포도, 여기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중에서 한 개씩 골라서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철수고 얘가 이제 영희가 되는데요. 과일을 하나씩 가져가는데 철수가 먼저 고르고 영희가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고르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걸 수용도로 그려서 나타내 보면요. 이 철수가 첫 번째 과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과를 선택하던지, 바나나를 선택하던지, 포도를 선택하던지 이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 이제 뭐 사과를 선택한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사과를 선택하였을 때 이제 나머지 과일은 2개밖에 안 남았죠. 이제 그 경우 나머지 과일 중에서 영희가 과일을 하나 선택하는 경우는 바나나를 선택하는 경우, 포도를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을 건데요. 이것을 철수가 사과를 선택한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죠. 철수가 사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바나나와 포도가 남은 거라서 이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철수가 사과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결과로부터 가지가 뻗어 나와서 영희가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은 바나나랑 포도가 된다. 그래서 철수가 사과를 선택했을 때 영희가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이렇게 센 거예요. 직접 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철수가 바나나를 선택했을 때 영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이제 이게 3번째 경우, 4번째 경우, 그 다음에 5번째 경우, 6번째 경우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철수와 영희가 각각 하나씩 과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수용도를 그려서 모조리 다 이렇게 선택을 세어봤습니다. 마치 이렇게 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겠죠. 만약에 한 명 더 이렇게 있었다면 사람이 이렇게 더 나무 가지가 더 뻗어져 나갔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수용도를 그려서 경우의 수를 세는 예시를 살펴보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부터 3까지 하나씩 적힌 카드 3장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보는 그런 문제네요. 자, 1이라고 적힌 카드, 2라고 적힌 카드, 이제 3이라고 적힌 카드 3장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섞어서 일렬로 하나씩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카드가 나열되었을 때 그 두 번째로 올 수 있는 카드는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죠. 자, 그리고 1 다음에 2가 왔을 때에는 남은 카드가 3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올 수 있는 카드는 오직 3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1이 오고 두 번째 3이 왔다면 그 다음 올 수 있는 카드는 2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2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1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건 아니죠. 2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2가 온다면 그 다음 올 수 있는 카드는 1이 오거나 3이 오거나,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3이 온다면 두 번째로는 1이 오거나 2가 오거나,
자,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시 또 나뭇가지를 뻗어 나가 보죠. 첫 번째 2가 오고 두 번째 1이 왔다면 세 번째로는 3이 올 수밖에 없죠.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 칸도 전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모조리 다 이렇게 센 거예요. 나뭇가지를 그려가면서. 그러면 여기 맨 끝에 이파리 부분이 붙을 수 있는 이쪽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렇게 되는 경우 총 6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연습을 해볼까요? 4개의 문자 A, B, C, D 중에서 이번에는 2개만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것은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요. A가 만약에 선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B, C, D 3개 중에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B가 오거나 C가 오거나 아니면 D가 오거나 이렇게 3가지 중에서 하나가 올 수 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번에는 B가 첫 번째 왔다면 남은 문자 A, C, D 중에서 두 번째로 오면 되는 거니까요. A, C, D 중에서 이제 선택되어서 두 번째로 오겠죠. 같은 방식으로 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세보면 C가 왔다면 그 다음은 A, B 또는 D, D가 첫 번째로 왔다면 두 번째로는 A, B, C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게 3가지씩 4개죠. 따라서 12가지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센 방법은 제가 직접 센 거예요. 수용도를 그려서 하나하나 직접 다 그려서 센 거죠. 자, 그 다음 수용도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한글로는 이걸 이제 교란 순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완전 순열이라고 불러요. 자, 다음과 같은 예시인데요. 크리스마스에 세 사람이 각자 하나씩 선물을 가지고 모입니다. 이때 선물을 잘 섞은 다음에 모인 세 사람에게 랜덤하게 하나씩 선물을 나누어 준다고 해요. 이때 각자 자기가 들고 온 선물 말고 다른 사람이 들고 온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봐라,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 이때는 이제 수용도를 그려서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가령 이 세 사람을 A, B, C라고 한번 해볼까요? A, B, C, 이건 이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왔다고 했죠. 이때 이 선물은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스몰 a 선물을 가지고 왔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스몰 b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왔고, 이제 C라고 하는 사람은 스몰 c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러면 이제 구분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A, B, C 이렇게 이 세 사람에게 선물을 나열을 할 건데요. 이 나열을 하는 것을 수용도를 그려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스몰 a를 나눠주고 그러면 남은 선물은 스몰 bc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사람에게 B, 즉 B에게 B를 나눠주거나 C를 나눠주거나 수용도를 그린 거죠. 자, A, B를 나눠줬다면 나머지 C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다 C 나눠주고 A, C로 나눠줬다면 이제 남은 선물은 B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B를 나눠주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전부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B를 줬다면 두 번째 사람에게는 A 또는 C를 줘야 되고 그 결과 남은 것은 이제 C 또는 A가 돼서 이렇게, 또는 첫 번째 사람에게 C를 나눠줬다면 두 번째 사람에게는 A와 B, 그럼 남은 선물 B 그리고 여기는 A,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아니죠. 각자 다 다른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이제 세봐라,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A라는 선물을 받았죠. 이거 지금 자기가 들고 온 선물 자기가 받은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해야 되는 거죠. 이거 다 싹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볼까요? A라는 사람이 B를 받았어요. 요거 괜찮죠? 다른 사람이 준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다음 B도 보면
B가 A 받거나 C 받거나 어쨌든 괜찮죠, 이것도. 그런데 세 번째 볼까요? 이 C라는 사람은 C 이러고 받으면 안 되지 않나요? 자기가 가지고 온 거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제외해야 돼요. 요거는 괜찮죠. 자, 마지막도 볼까요? 이제 C 요거 괜찮고, 요거도 괜찮고, 요거도 괜찮죠. 다 다른 사람 선물 받았죠. 오케이. 자, 근데 밑에 보면 요거 안 되죠. B가 지금 B라는 선물 자기가 들고 온 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제외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각자 이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줄 때 전부 다른 사람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더라. 요렇거나 요렇거나. 자, 가령 이렇게 완전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의 수용도를 이용했는데 이때뿐만이 아니고 직접 세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수용도를 그려서 세면 중복되는 것 없이 빠짐없이 셀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니까요. 잘 숙지해 뒀다가 직접 셀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